오늘의 핵심 주제, 행정부의 의미와 조직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행정부니까 일단 중요한 건 행정이 뭔지를 알면은 그 일을 담당하는 게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쓰자. 법을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을 했어? 아, 국회는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즉 만들면 그 법을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 속에다가 적용시키는 역할을 해요. 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률을 집행한다라고 얘기해. 집행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세요. 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결국은 국가가 존재라는 건 국민들을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느냐? 법률을 바탕으로, 자, 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 그치?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요런 역할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야.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활동 방향.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 대입 입시를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가. 그 다음에 땅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파트 가격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정책이야. 법을 바탕으로 법률을 집행하면서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행정작용의 목적은 무엇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아, 행정은 그렇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라가 맡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좀 추상적이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느낌이 안 오잖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도로를 만들어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 건설. 고속도로도 만들고 국도도 만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행정이 있냐면 국방.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두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것도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정리,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또 음주 측정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행정이에요. 아, 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구나. 행정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 행정부는 너무 쉽게 나오죠. 그렇죠? 방금 말했던 이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행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행정부에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기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 행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행정이라고 하는 국가작용을 실행을 하느냐.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일단 이 사회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존재하는 건 국민을 위해서잖아.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행정의 의미와 행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고 행정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구들이 있고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존재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이냐? 그는 바로 그라고 하면 안 되지 얘들아. 여자 남자 상관없으니까 그 존재는 바로 대통령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대통령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쉽게 말해서 국가 전체의 대빵이 아닌가요? 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나요? 그거 오늘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는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의 인물의 역할도 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졌을 때 이 행정부라는 기구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건 국가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거야.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행정부의 모든 일을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대장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각각의 학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장이 있으면 반장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부반장이 있잖아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야. 행정부의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면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즉 행정부의 2인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국무총리입니다. 원래 국가마다 정부의 조직 체계가 조금 다른데 얘들아.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형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건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밑에 누가 있느냐? 반장 밑에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 미국의 대통령제가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 1,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생각은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어쨌든 그때 배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대신에 행정부의 2인자로 국무총리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럼 이 국무총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부반장은 반장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지금부터 배울 행정부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부서가 있는데 이 행정부에 있는 여러 부서, 뭐 외교부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단 말이야. 이 행정각부를 대통령을 도와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국무총리가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아프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뭐 사망을 했다던가 등등 혹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도 국무총리가 하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를 공부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행정각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제 등장을 할 텐데 행정각부 그런 부서가 되게 많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해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자주 변하거든요. 있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행정각부가 있구나 이해만 하면 돼. 뭐 국토교통부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말 안 한 게 뭐 있지? 외교부도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행정각부들이 있단 말이야.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부는 총 18개가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행정각부는 방금 말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업무별로 방금 말한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 담당하는 거. 외교부는 외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요. 보건복지부는 뭐 의료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일을 처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게 행정각부의 역할이고 행정각부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 책임자는 각각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외교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번에는요. 직책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 왜? 입법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 본회의 한다 그랬잖아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본회의라면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정부의 회의기구를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심의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 참여를 하겠어? 당연히 행정부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당연히 국무총리가 참여하겠죠. 국무총리가 되면 자동으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행정각부에는 장관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장관을 포함해서 국무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국무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적용시킬 정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틀은 전부 다 완성됐다. 그치? 아, 행정부는 제일 위에 대통령이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 각각의 일을 하는구나.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국무회의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기구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정리 이어가도록 할게요.